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항상 정확한 내용들을 전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세금 특집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확한 세무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이상우 세무사님,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실무와 기업 실무 경력을 두루 갖춘 열림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이상우입니다. 벌써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정말 세금 이슈도 많이 있었었는데 가장 최근에 핫한 이슈가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2021년도 세법 개정안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몇 면에 뜯어보다 보면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바뀐 게 좀 있다라고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전문 채널인 투미TV인 만큼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7월 26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 중에 그 양도소득세, 특히나 이번에서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부분을 저희가 따로 발췌해서 이번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조합원 입주권 적용 대상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란을 보시면 기존 소득세법 88조에 규정이 되어 있었고요. 현행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이 인정되는 범위가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동일하고 여기에 추가로 소규모 재개발 사업 및 가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원래 혜택이 있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생긴 이사대책에 대한 사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종전의 입주권으로 불리지 않았었다라는 내용이겠네요. 네, 그 내용이 맞고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앞서 언급드렸던 소득세법 88조 정의를 보시면 여기서 조합원 입주권이랑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여기서 또 2항을 보시면 가, 나, 다목이 있는데 소득세법 88조의 도정법에서는 보시다시피 재건축 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이라고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보셔도 그 정의 3항에 가, 나, 다목이 있는데 여기서도 소득세법 88조에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취득하는 것이라고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는 저희 세무사나 이제 회계사분들도 많은 의견이 갈리는 항목이었는데요. 여기서는 좀 법을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없었지만 일정한 사업에 해당하는 항목만 저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줬었어요. 예를 들면은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만 이제 혜택을 줬는데 우리가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랑 이제 다른 부분을 혼용해서 신고하다 보니까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가로 자율주택 정비 사업 이런 부분까지도 조합원 입주권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혼용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세법 개정안을 참조하시면 2020년부터 취득에는 이제 소규모 재개발 사업 및 가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도시 조직이랑 가로망을 유지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재개발 신규 지정받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 대안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재개발의 일련의 절차가 많이 단축이 돼요. 사업 시행인가나 이제 관리처분인가가 한꺼번에 이제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법상에서는 그 재개발 재건축 과 같은 1세대 1주택 혜택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법령 개정안에서 여전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이제 해당 판례나 이제 해석을 유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입주권처럼 완벽하게 세제 혜택들이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무래도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드디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자율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들도 입주권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 의견이 분분했는데 소득세법상에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면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 정말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말 박수칠만한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말고도 또 바뀐 것들이 많다면서요? 네,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개정안이 또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범위 확대에 또 연결이 되는데요. 소득세법 89조 2항의 개정안을 보시면요. 기존의 대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대상 사업이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한정돼 있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재개발 사업 및 가로자율주택 정비 사업도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이 대체주택 특례 조항이 어떤 거냐라는 거는 이전에도 설명한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용 시기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이라 돼 있잖아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제 이주 철거가 완료된 상태다라고 했을 때 엄밀하게 따지면 현재 입주권 아니에요. 세법상 입주권은 아니고 그냥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불러야 되나? 그동안은 취득해서 대체주택이 안 됐었는데 2022년부터는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2021년도에 샀다라고 하면 혜택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세법 개정안은 전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2021년 현재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대상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입주권을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2022년 1월 이후로 사는 게 이런 혜택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비과세에 한정하면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 자체도 보게 됐을 때 사업 시행자가 공공으로 갖다가 진행되는 수용 방식으로 매입한 주택 같은 경우들도 뭐 종부세 배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범위들도 나타난 것들 보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외 정비 사업에 대한 세금도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사부동산 대책까지 나온 부분들도 같이 세금을 정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법 개정안 하나만 더 보시면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 항목에서 기존의 이제 소득세법 89조 1항 4호에 보시면 1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있었는데 기존 현행 법령에서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라고만 규정이 돼 있었잖아요. 이제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까지 미보유되는 걸로 포함이 됐습니다. 2021년도 1월 1일 이후로는 우리가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흔히 말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든지 이런 주택에 대한 부분 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산입이 되긴 했었는데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에서는 2021년도 1월 1일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과세에 문제가 전혀 없었다라는 건가 봐요. 그랬었죠.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이랑 분양권이랑 차등을 줄 이유가 없죠. 오히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역으로 또 활용해 볼 수 있겠네요. 2022년 1월 이후로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존의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면 분양권이 있었어도 상관이 없었다라고 역으로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역으로 해석도 가능하시겠죠. 2021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쭉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도 재개발, 재건축을 중심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이랑은 상관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세법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한다.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것도 고가주택 장특공도 막 바꾼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도대체 언제 바뀌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도 세무사님 오신 김에 한번 좀 물어볼게요. 그 법령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일 민주당에서 발의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아시다시피 세법 개정은 이제 많은 절차를 거치게 되잖아요. 기획재정부 다음에 소관위 심사, 정기국회 제출, 이런 차례차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른 법령은 이제 개정이 확실시 되는데 그 고가주택 상향, 12억 상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관위 심사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연내 시행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과세 혜택을 좀 더 받으려고 잔금 일자를 계속 늦추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연내 시행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언제 바뀌냐라는 건 되게 중요하니까 좀 잘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주치 김재영 소장과 열림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이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